안녕하세요. 공감에서 일하고 있는 박영아, 윤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그 받기 어렵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그것도 만장일치의 위헌 결정을 받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자축하며 네, 강은희 변호사까지 3명이 대리한 사건인데 저도 처음인 위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박 변호님은 근데 처음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 바로 같은 날 헌법재판소에서 또 이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으셨고 축하드립니다. 네. 어떤 사건일까요? 오늘 소개할 사건이. 네. 그 한국에서 이제 건설 노동자로 일하셨던 외국인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터널 공사에 참여하시다가 그 무게 화차라고 이제 뚜껑이 없는 화차 사이에 이제 머리가 끼는 사고를 당하셔서 사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족분으로 이제 그 배우자하고 자녀들이 있었는데, 그 배우자분이 한국에 오셔서 그 건설 이제 근로자 이제 퇴직금을 신청을 하셨습니다. 건설 근로자 공제회에. 근데 이제 외국 유족분이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분이라는 이유로 신청이 반려가 됐습니다. 건설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1년 넘게 근무하기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퇴직금 1년 이상 근무해야 인정이 되는 퇴직금 받기 어려워서 그 건설근로자법에서 이 건설 노동자들에게는 1일 매일 단위로 해가지고 그 퇴직금에 준하는 성격의 퇴직공제금이라는 것을 이제 적립하게 되어 있고, 그거를 정년이 되거나 65세가 넘어갔거나 아니면은 뭐 사망하게 되면은 받게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이면서 외국 거주하는 유족의 경우에는 그 퇴직공제금 받을 수 없다, 이런 취지인 거죠. 그게 이주민에 대한 차별, 그 다음에 일한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거고요. 퇴직공제금을 못 받는 것이 이제 불합리하다고 이제 판단이 돼서 소송을 제기했죠. 네. 그렇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저희가 곧바로 그 유족한테 연락을 받은 건 아니고, 이주 노동자, 특히 이제 베트남 이주 노동자를 위해서 활동하고 계시는 베트남 출신의 그 원옥금 선생님이라고 계셔요. 그 동행이라는 단체를 운영을 하면서 그 단체의 유족이 요청을 했고, 법률 지원을 요청을 했고, 그래서 그 동행 통해 가지고 이제 저희가 사건을 소개받고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1심에서 저희가 이제 소송을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어떻게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됐죠. 맨 처음에 이제 유족이 퇴직공제금을 건설근로자 공제에 요청을 했는데, 외국인 유족이기 때문에,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족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해서 아예 그냥 서류 자체를 받질 않았고, 공제회에서. 그래서 일단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퇴직공제금을 달라라고 해서 퇴직공제금 청구에 소를 제기를 했고요. 그 소를 제기를 하면서 근거 법령, 그러니까 외국 거주 외국인 유족에게는 퇴직공제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정한 그 규정 자체가 위헌이다라고 해가지고, 그 위헌인 규정을 근거로 해서 퇴직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라는 취지로 저희가 민사상 소를 제기를 하고 동시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했는데요. 1심 법원에서는 일단 저희의 청구도 기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근거가 되는 법률도 위헌이 아니다 라고 해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을 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단 항소를 했고, 항소를 한 상황에서 이제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를 했습니다. 네, 그게 언제였죠? 저희가 헌법소원 심판 청구한 그 게? 2년도 훨씬 전 너무 오래전이어가지고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네, 굉장히 힘든 그리고 긴 과정을 거쳐서 결국 이제 헌법재판소로부터 결정을 위헌 결정을 받은 건데요. 그 위헌 결정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그냥 말 그대로 간단하게, 이게 이제 퇴직공제금은 어쨌든 퇴직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근데 그 퇴직금에 대해서 단지 어떤 국적과 위치, 그러니까 사는 곳에 따라서 자격 요건을 달리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주민에 대한 차별이다
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 퇴직공제금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퇴직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좀 중요한 재산권이기도 하잖아요. 임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도 헌법재판소가 침해다라고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평등권 침해를 네. 가장 중요하게 그 부분을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차별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네. 본 것이 이제 주된 이유였던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위헌 결정 받고 나서 어떻게 됐죠? 위헌 결정을 받고 나서 그러게요. 일단 항소심이 다시 살아났고요. 왜냐하면 이제 항소심이 진행하는 도중에 이제 저희가 헌법소원 심판 청구했다는 걸 법원에 알렸더니 법원에서는 그러면 그 결정이 날 때까지 일단 판단을 보류하고 변론을 추정을 하겠다. 그래서 재판을 계속해서 지금까지 미뤄왔어요. 근데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결정이 나니까 이제 변론이 다시 열렸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 이제 박 변호님이 이제 출석을 하셨죠. 네네. 지난주에 출석을 했고요. 네. 그래서 그날 굉장히 좀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신기한 경험했는데 상대방이 이제 청구를 전부 인락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이제 청구를 그대로 이제 수용을 하겠다라는 의사 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뭔가 교과서에서만 봤던 청구 인락이라는 것을 이렇게 실제로 받아보는 건 저는 처음이네요. 네, 저도 처음입니다. 육성으로 들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러게 왜 청구 인락할 거면 그 진작에 그러면은 퇴직공제금을 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렇죠. 지금까지 계속 밀어놓고 하는 좀 아쉬움은 있긴 한데 어쨌든 지연이자까지 계산을 해가지고 뭐 지급하겠다고 하니까 뭐 고인의 죽음에 대한 충분한 보상은 안 되겠지만 어쨌든 약간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어떠셨어요? 이 사건 어떻게 위헌 결정이 날 걸 예상하셨어요? 사실은 마지막까지 그렇게 확신을 전혀 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이제 부당하고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는 건 맞는데 또 이제 그 헌법재판 위헌 결정 받는 것 자체가 이제 쉽지가 않고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결정을 할지 판단을 할지 사실은 뭐 끝까지 확신할 수 없었던 거고 뭐 윤지영 변호사님하고 이제 강인희 변호사님 사실은 헌법 그 소원을 주로 이제 진행을 하셨는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셔서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같이 애썼고요. 박 변호사님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세세하게 잘 컨트롤해 주셔가지고 이길 수 있었던 사건이고 또 저희 이제 실무수수 왔던 로스쿨생들도 이 사건들을 몇 번 검토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분들도 검토하면서 되게 애를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주민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권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어쨌든 이게 정당한 차별과 평등권 침해가 결국에는 차별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냐를 따지는 건데 그 합리적인 이유를 하는 것이 사실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록을 검토했던 실무수습생들도 의견이 좀 갈렸던 것 같아요. 좀 안타깝긴 하지만 이걸 권리로 인정을 하고 퇴직공제금을 꼭 줘야 되는가 안 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걸 꼭 위헌이라고 볼 것인가 이렇게 본 학생들도 있었던 것 같고 이거는 인간으로서의 권리 침해다. 그리고 이주민들한테도 인정되는 평등권 침해다라고 봤던 것 같기도 해요. 저 그때 기억나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결정하는 날 사실 이제 저는 못 갔고요. 저는 다른 재판 때문에 법정에 못 갔고 박영하 변호사님이 마침 그날 또 다른 사건에 이제 헌재 결정이 있어서 헌재에 가셨거든요. 근데 이제 헌재에서 선고하고 나서 한참 지나도 연락을 없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위헌 사건을 앞 순서에서 쫙 하고 그 다음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그러니까 사실상 합헌 결정을 다 뒤에서 하기 때문에 한 2시간 지나도 제가 연락이 없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거 합헌이구나 합헌 결정 나는구나 하고 저 완전 포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마침 그날 그 소위 말하는 그 검수완박과 관련해가지고 헌재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판단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사실
한 2시간 지나서 결정이 난 거긴 했지만 어쨌든 위헌 결정 받아서 그때 저는 포기하고 있었는데 포기하고 있어서 더 있었던 터라 더 약간 의외고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뜻밖의 결과. 저희가 이제 사실 뭐 개별 소송하는 것 말고 이렇게 법률 자체에 대해서 위헌을 다투는 경우에는 이제 그 파급력까지 생각을 해서 또 소송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결정은 어떤 파급력, 영향이 있을까요? 네. 사실 건설 이제 근로자법 자체는 이제 그 헌재 결정이 나기 전에 이미 개정이 됐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했던 사안처럼 이제 그 개정되기 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 되어가지고 이제 소급 적용이 안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헌법재판소 결정이 특히 의미가 있는 이유는 이제 윤지영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어떻게 사회보장권에 관한 이제 결정인데 이주민에 대한 차별을 이유로 해서 이제 위헌 결정이 났던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런 점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자유권이냐 아니냐의 논쟁을 떠나서 사회보장은 정말 국가가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범위이기 때문에 특히 외국인에 대해서 그 사회보장을 넓히냐 마냐 적용하냐 마냐는 국가의 재량이다라는 게 사실 상대 측, 뭐 정부 측의 이제 일관된 주장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등권 침해라고 얘기한 건 되게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 법이 개정된 것도 결국에는 이제 이런 부당하다라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렇죠. 법도 개정이 되고 그 여파로 이제 또 위헌 결정까지 이어진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이 사건 맞기 전에는 이런 규정이 법에 있었나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여전히 이제 숨어 있는 차별적인 또 위헌적인 규정들이 있고 그러한 규정들이 소위 말하는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인권을 붙들고 이렇게 차별하는 내용으로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숨어있는 차별적인 규정들을 저희가 또 잘 찾아내서 점점점 우리 사회에 평등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